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승 의원이 근데 참 끔찍한데 매장 당시 살아있던 정황, 와 이건 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더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수사에 나오는 이런 언론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출생을 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범죄를 은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그 아이가 출생했는 날짜는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있어서. 그러면 그 출생하자마자 아이가 사망한 날짜는 지금 모르는 게 그 아이의 시신이 나와야 그 아이의 부검을 통해서 사망 날짜를 추단할 수 있는데 사실 5년, 6년 전에 있는 시신으로부터 사망 날짜를 추단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그 산모, 즉 피해자들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2015년에 아이를 유기했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 아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아이를 나는 유기했다.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는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죽어서 그 다음 뭐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아이가 죽어서 뭐 뒷밭 뒤에 있는 텃밭에 묻었다 이러면 사실 그 시신이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시신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지 그냥 자연사로 죽었다. 그다음에 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럼 유기했다는 자백은 했는데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백이 보강법칙이라서 그거 자백밖에 없으면 그 유기된 장소에서 아이의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자백밖에 없잖아요. 파묻었다. 그러면 그것도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는 조금 더 좀 타이트하고 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에서는 이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니까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2018년 4월 초에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여성이 광주에서 집에서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생후 그 6일 된 딸이 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한 건데 최근에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지자체에서 전화를 했을 때는 아기 살아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경찰이 조사에 나서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자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아기를 5년 전에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아기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찬반 논란은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생 통보제, 출생 등록제를 2018, 19년 쪽에 포용적 아동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앵커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뭐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되는 게 출생 등록제를 하면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는다. 출생하지 않으면 더 엄지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엄지로 빠지지 않고 여전히 병원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출생을 할 때 보호 출산제를 만들자. 즉 병원에서 그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도록 아이를 버리는, 아이를 유기하는 걸 장려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출생 보호제를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즉 병원에서 출생을 하도록 만들고 그 아이가 현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병원으로 유도해서 출생을 하게 하고 그 산모가 정말 특단의 사유로 아이의 어떤 신원, 산모의 신원이죠. 산모의 신원을 알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아이를 출생하게끔 하고 그 보호 출산제면 어머니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가를 창립하든지 아니면 독일에서는 그럽니다. 16세가 되면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애당초 보호 출산제를 거부하면 아이의 생명을 또 지킬 수 없고 그 유기가 조금 많아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죠. 경기도 의왕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혼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묻지마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 구속됐어요. 이게 백조대낮에 뭐 제가 TMI인데 조금 아파트에
아시나요?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는 저도 아파트에 살 때 제 뒤에 어떤 사람이 오면 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람을 의심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네. 뒤에서 남자가 타면 저 엘리베이터 진짜 저 안 타거든요. 네. 기다렸다 딴 사람이 있어 타는데 지금도 같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민이 사실상 백주 대낮에 이 짓을 했고 또 이 상황이 뭐 술을 먹었거나 어떤 약물에 중독되지도 않는 상황. 이미 고층에 사는 사람이 12층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성폭력 범죄라서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막아야 하고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좀 국가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곳 말이죠. 경기도 의왕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는 피의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다면서요? 네, 노원구 상계동에서 네. 지난 3일 밤 12시 30분경에 예. 30대 남성이 네. 길 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간 거예요. 그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니까 네네. 같이 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저 모습이군요. 그 여성이 자기 예. 집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딱 잡아가지고 네. 비상 계단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던 겁니다. 아. 근데 그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다행히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경찰이 출동해서 그 피의자를 특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피의자가 어제 자진 출석을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귀가를 했고 향후에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앞에서 그것도 혼자 있는 여성을 이렇게 타겟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막을 방법 없을까요? 뭐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한 3가지 정도 저는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개인의 어떤 정보를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CCTV라는 게 좀 다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네. 그 CCTV가 명확한 화질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 CCTV의 용량도 저장 용량도 좀 길어져서 요새 던지기 하는 마약하는 그 친구들이 30일 지난 그 CCTV 근처만 먼저 30일 전에 심어놓고 30일 동안 그 자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후에 이 장소 가서 찾아라. 그러면 앞에 그 심어놓은 그 기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악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용량도 좀 길어질 수 있는 용량 CCTV 제대로 하자. 특히 지금이 CCTV 사각지대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범죄가. 예.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그 강변 그럴 때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그 화장실에 비상벨 있는 화장실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자기가 생리적으로 위험한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그 비상벨을 만들어 놓듯이 아파트에도 시민들이 다 신고해서 이거 잡았는 거거든요. 예. 피해 여성이나 피해자가 직접 위험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혹시 지구대에 있는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예. 비상벨도 좀 설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게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작정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형량 제발 법원에서 솜방망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지금 CCTV 이야기해 주셨고요. 비상벨 이야기해 주셨고 형량 얘기까지 네. 해주셨어요. 정부에서 좀 한번 좀 체킹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최근 러시아 유명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가 파문을 일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파문이 이런 겁니까? 예, 소트니코바가 폭탄 선언을 했는데 네. 과거 소치 올림픽 직전에 2014년에 도핑 검사를 했었는데 네. 자기가 양성이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양성이 나왔다가 두 번째는 음성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우 놀라운 발언이 된 건데 예. 파장을 일으키니까 해당 영상이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이대로 정리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지금 IOC 측에서 뭐라고 지금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면 은메달 땄잖아요. 예. 가능하죠. 그때 점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 점수 제가 그때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김연아 선수가 훨씬 더 잘했는 느낌이었고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도핑을 해서 만약에 금메달 땄으면 언제나 IOC에서는 우리가 자연적인 승리를 했을 때만 그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도핑했을 때는 그 금메달 박탈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한민국 문체부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해서 예. 그 올림픽에서 이관왕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아예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문체부에서 꼭 한번 들여다보고 ICC의 예.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만에 또 저러니까 또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모습도 다시 보는 시간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